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12년 4월 15일 목요일 주식시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매일매일 하루를 최종 마감을 짓는 바로 삼성전자 주가 전망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템포가 조금 낮습니다. 제가 이제 세게 이제 말을 할 때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가 좀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음식이 잘못됐나? 막 이렇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찍을 때마다 이제 또 텐션을 좀 높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음식이 좀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위가 통증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 톤을 조금 낮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조금 어떠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로 이튿날이었죠. 정말 오랜만에 기간의 매수세가 상당히 크게 유입이 됨에 따라 증시는 이제 삼성전자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무려 1,700원이나 폭등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좋았고 이에 따라서 오늘 한 번 더 좀 기대를 해봤지만 조금만 아쉽게도 오늘은 하루 만에 폭락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증시가 왜 이렇게 좋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폭락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가가 하루 만에 이렇게 좀 폭락장으로 이어지다 보니 또다시 사람마다 이제 마인드 가치와 그리고 생각의 차이가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주린이 분들이죠. 이러한 분들이 조금은 심적인 부담감으로 인해서 조금은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는 당연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 당연하죠. 우리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금융 문맹에 있어서 그 누구한테 주식 투자에 대한 가치관과 마인드 가치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학교 다니면은 수학, 국어, 영어, 이런 사회나 과학 이런 이제 과목을 배우지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하고 어떻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런 거 안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것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주식 투자, 장기 투자에 대한 가치관과 금융 문맥을 어떻게 하면 잘 살려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단연코 미래 성장 가치가 높은 회사, 그리고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더불어 저는 삼성전자 이제 삼전불패라는 별칭을 쓰지만 저는 ETF 종목도 병행해서 분산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ETF 종목에 투자를 함으로써 차분하게 천천히 정액 적립식 투자 방식으로 좀 이어간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함께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읽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황과 이제 업황이 좀 좋지 않다고 한들 실망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다시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67,500원에 좀 마감을 지었고요. 이에 따라서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67,7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체적인 시황이 좀 어떻게 흘러갔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어렵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또는 앞으로 전망치가 어떤지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화면을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이제 기간, 이렇게 이제 기간과 개인의 매수세로 인해서 일단은 2710선에 보합 장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 또한 상승장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증시의 흐름세를 살펴보시면 상당히 어렵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초반 9시부터 증시는 증시가 완전히 좀 눌러앉는 형태를 모습을 보여주다가 점점점 다시
반등장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변동성 장세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증시가 어렵게 나타난 것은 바로 외인들의 수급이 오늘도 지속적으로 좀 빠져나감에 따라 어렵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인들이 2,528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외인이 이렇게 팔아치우자 바로 이제 개미 투자자, 우리 개인 투자자가 864억 원어치를 매수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관도 1,581억 원어치를 매수함에 따라 증시를 소폭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코스피가 왜 이렇게 어렵게 나타났는지, 그래도 상승을 했는데 왜 상승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코스피가 상승한 원인은 여기 보시면 이제 1번부터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국내 이제 주식 시장이 장 초반에는 이제 상승 출발을 했지만, 금통위의 이제 금리 인상 발표 후에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합권에서 좀 혼조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가 그리고 실적 시즌 기대감에 상승했던 이 영향이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와 옵션 만기일이 맞아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좀 빠져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중국의 봉쇄로 인한 공급 차질, 이게 조금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도 이제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이제 차이나, 그러니까 타이거 차이나 이제 전기차, 이 종목이 거의 마이너스 16%에서 17% 이제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전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이죠. 요게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유럽과 중국의 주요국 정보기술 IT 관련 지출에 대한 감소와 누적되는 경기 불안 변수로 인해서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개선에 대한 가시성이 약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불안한 장세가 조금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은 완전히 반대의 시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나라만 좀 하락을 했지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의 3대 지수, 그러니까 이제 다우산업이나 나스닥 종합 그리고 S&P 500까지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다 이제 폭등장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다우산업은 현재 1.01% 소폭 상승장을 보여주었고, 그에 따라서 나스닥 종합도 2.03%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도 1.12% 상승을 했네요. 다음 이제 두 번째 줄로는 아시아 증시가 되겠는데요. 일본의 니켈 주도로 장 초반부터 아주 시원시원한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22% 뉴욕의 증시를 고스란히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에 이제 중국의 상해 종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시원시원한 우상향의 그래프를 보여줌에 따라 1.22%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의 항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시에 등락폭은 있었지만 그래도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줌으로써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 번째,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영국 빼고는 모두 다 상승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주증시 현황,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한번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 그리고 뭐 이제 SK 하이닉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우선주나 현대차와 LG화학이 좀 소폭 하락장으로 이어졌고요. 그 반면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정말 크게 폭락을 했는데 오늘은 반등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나 삼성 SDI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장으로 불러일으켰고요. 그래서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67,500원에 어제 1,700원 상승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무려 1,200원이나 까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변동성 장세에 따라서 증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폭등장을 일으키다가 하루 만에 좀 이제 증시가 꺾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사실 이렇게 어렵게 흘러간다면 외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외인들이 얼마나 팔아치웠길래 이렇게 어렵게 나타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이제 외인들이 무려 270만 주나 좀 팔아치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팔았네요. 네, 그래서 외인들이 이렇게 좀 팔아치우자 바로 이제 개미 투자자가 들어왔고, 사실 어제 증시가 이제 상승할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컸습니다. 120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 하지만 오늘은 이제 매도세로 다시 좀 팔아치움에 따라 증시가 어렵게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외인과 기관이 팔아치웠기 때문에 우리 개미 투자자만 고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개미 투자자가 빠져나가는 날이 증시가 상승을 하는 그러한 이제 불변의 법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투신이나 종금 그리고 연기금에서 팔았고요. 그 외에 이제 증권이나 은행 그리고 보험에서는 소폭 매수함에 따라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67,000원에 무려 800원이나 하락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형님인 삼성전자 보통주와 동일하게 증시는 하루 만에 조금 이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 누가 이렇게 팔아치웠길래 힘들게 이어갔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인이 오늘은 이제 99만 주를 좀 팔았고요. 그와 더불어 이제 기관도 27만 8천 주를 팔아치움에 따라 증시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뭐 기관은 한 번씩 진짜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오지만 정말 주구장창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를 팔아치우고 있는 외인들 때문에 어렵게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이 이렇게 팔아치우자 우리 개미 투자자의 매수는 상당히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기관에서는 특히 증권이나 종금에서 팔았고, 그 외에 이제 투신이나 보험에서는 매수함에 따라 증시를 어느 정도 버텨주는데 힘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네, 그 공매도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대비 한 6배, 5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72만 1000주로 좀 마감을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속되는 이제 공매도의 누적세, 이 누적세가 상당히 적지 않은 영향을 현재 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전자 뉴스, 네, 3가지 소식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입니다. QD OLED 수율에 따라 75%, 그리고 삼성의 디램 임직원이 깜짝 공개한 이유는 이라는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그간에 베일에 쌓였던 이제 퀀텀 닷이라고 해서요. QD입니다. QD 퀀텀 닷. 그리고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TV 출시를 예고한 가운데 패널을 공급하는 삼성 디스플레이어가 이례적으로 수요를 공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D OLED 패널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일자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동요할 것으로 염려해 좀 단속에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수율에 따른 이제 90%라는 목표 상향치를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또다시 신저가, 지속적으로 주가가 좀 폭락장으로 이어지다 보니, 또다시 갱신하는 건 아닌가, 그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이제 반도체 이제 종목들이 이제 신저가를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의 강한 순매도세가 주가를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 삼성전자 펀더멘탈에도 뭐 이슈는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사태, 이게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전면 봉쇄 조치에 나서자 반도체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가 좀 부각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선조폐주면은 업황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미래 성장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혀 걱정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삼성전자 인텔 출신을 이번에 영입을 했습니다. 바로 슈퍼컴퓨터 미래 전망치가 큰 이런 산업군에 있는 전문가를 인텔 출신입니다. 인텔 경쟁업체이죠. 이 부사장으로 영입을 새롭게 했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잘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스니의 푸스키 뭐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제 이분이 실제로 이제 전 회사에서 미국의 시스템 아키텍처 연구소로 좀 일을 했고요. 이번에 실제로 삼성전자에서도 그러한 산업군을 가지고 일을 할 예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앞으로 차세대 AI죠.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컴퓨팅이라고 해서 HPC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기기에서 메모리와 통신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부터 2012년까지 IBM에서 좀 이제 일을 하셨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뭐 2012년부터는 인텔에서 슈퍼컴퓨팅과 소프트웨어를 설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조표여러분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시향과 업황 그리고 마인드 가치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